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부모님과 시니어분들을 위해 준비한 건강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하루에도 몇 알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약을 먹고 있는데도 어떤 분은 효과가 약하고 어떤 분은 어지럼이나 부작용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이 안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 의외로 음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약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약을 드시기 전 꼭 피해야 할 음식 조합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메모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혈압약과 자몽. 첫 번째입니다. 혈압약과 자몽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자몽을 드십니다. 비타민C도 많고 새콤달콤해서 아침에 주스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 예를 들면 안로디핀, 니페디핀 같은 약을 드신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몽에는 우리 몸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원래 먹어야 할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몸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께서 아침마다 자몽 주스를 드시고 혈압약을 드셨는데 계속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너무 낮아진 거였죠. 자몽만 끊었더니 바로 좋아지셨답니다. 그럼 자몽은 언제쯤 피해야 할까요? 혈압약을 드시는 날에는 자몽 주스는 완전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약 먹기 전후 2시간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예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과일을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신 사과나 배, 딸기나 귤 정도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런 과일로 건강을 챙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당뇨약과 술? 두 번째입니다. 당뇨약과 공복 상태에서의 술입니다. 명절이나 모임이 있으면 술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평소에는 괜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공복에 술을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당뇨약은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술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더욱 급격하게 떨어지죠. 여기에 당뇨약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대 남성분께서 배가 고픈 채로 술을 드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응급실로 가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당뇨약 드시는 분은 술을 절대 못 마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둘째, 반드시 식사를 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셋째, 소량만 드세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술을 드시는 날에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가능하면 술보다는 물이나 차를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고지혈증 약과 야식. 세 번째입니다. 고지혈증 약과 기름진 야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고지혈증 약을 드십니다. 이 약은 주로 저녁에 드십니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밤에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치킨이나 족발,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열심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하는데 음식으로 또 올리는 거죠. 마치 한쪽에서는 물을 퍼내는데 다른 쪽에서는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은 약이 흡수되는 것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채 위주로 담백하게 드세요. 그리고 야식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고프시다면 과일이나 우유 한 잔 정도로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약을 먹고 나서 최소 30분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위장약과 우유. 네 번째입니다. 위장약과 우유입니다. 속이 안 좋으신 분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위장약을 드시는데 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유가 속을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약 중에는 겉에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코팅은 약이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가서 녹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유를 함께 드시면 이 코팅이 위에서 빨리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효과가 크게 떨어지죠. 또한 우유 자체가 일부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위장약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물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안 좋고 너무 찬 물도 안 좋습니다.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고 나서 최소 2시간 후에 우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위장약을 드셨다면 점심 즈음에 우유를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위장약은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식사할 때 위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마이너스 진통제와 커피. 다섯 번째입니다. 진통제나 관절약과 커피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셔서 진통제나 관절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약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커피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약도 함께 드시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진통제나 관절약 대부분이 소염 진통제라는 종류인데요. 이 약들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도 마찬가지로 위를 자극합니다. 카페인 때문이죠. 둘이 합쳐지면 위에 가해지는 자극이 2배가 됩니다. 그 결과
속쓰림이 생기고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출혈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위 점막이 약해져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한 80대 할머니께서 무릎이 아프셔서 진통제를 커피와 함께 드셨는데 며칠 후 검은색 변을 보시고 병원에 가보니 위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통제나 관절약을 드실 때는 절대 커피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커피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약 먹고 나서 최소 2시간 후에 드세요. 그리고 공복에 진통제를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안전한 음식 조합. 자, 여기까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지금부터 안전한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나 고구마를 소량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나 아보카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량은 피하세요. 하루에 바나나 1개, 고구마 1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천천히 나눠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음식이 좋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음식이 좋습니다. 채소도 많이 드세요. 특히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같은 것들이죠.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은 것으로 소량만 드세요. 사과 반쪽, 배 반쪽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루 3끼 거르지 마시고 드세요. 다음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현미밥, 잡곡밥이 좋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거죠. 견과류도 좋은데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다음은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좋습니다. 흰 죽이나 미음, 부드러운 찜 요리가 좋습니다. 두부찜이나 계란찜 같은 거죠. 과일도 드시되 신과일은 피하세요. 바나나나 복숭아 같은 부드러운 과일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진통제나 관절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위를 보호할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드세요. 죽이나 미음이 가장 좋고 우유 한 잔도 괜찮습니다. 다만 위장약을 드시는 분은 우유를 피하시고요. 부드러운 빵이나 크래커도 괜찮습니다. 공복은 절대 피하시고 식사 후에 드세요. 실천 방법. 자, 여기까지 약과 음식의 조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을 드실 때는 항상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물은 최소 1컵, 200ml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약을 드시기 전후 2시간 동안은 자몽, 술, 커피는 절대 피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봉지나 약 설명서를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식전, 식후, 취침 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꼭 지키세요. 넷째,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이 약들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주의할 음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다섯째, 약을 먹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어지럽거나 속이 쓰리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하면 참지 마시고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여섯째, 약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 약은 아침마다, 저녁 약은 저녁마다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람을 맞춰두시면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약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화장실처럼 습한 곳은 피하시고 약장이나 서랍 같은 곳이 가장 좋습니다. 여덟째,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일별로 나뉘어진 약통을 사용하세요. 미리 약을 담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아홉째,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약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약장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번째, 다른 사람의 약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맞는 약이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처방된 약만 드세요. 마무리. 자, 오늘은 약과 음식의 조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하나, 자몽은 피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둘, 공복에 술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정말 위험합니다. 셋, 약은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커피나 우유 말고 그냥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기 전후 2시간 동안은 자몽, 술, 커피 이 3가지는 꼭 피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꼭 상담하세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을 먹는 시간, 아침약과 저녁약의 차이, 그리고 약을 깜빡 잊고 안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